65세 이상이라면 당신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걷는 데 있어 일부 일반적인 습관이 당신의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걷는 방식에서의 작은 실수들이 몰래 당신의 다리 힘을 약화시키고 균형을 잃게 하며 심지어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그들의 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오늘은 걷기 습관에서 당신의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는 6가지 실수와 그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하고 우리의 걷는 방식도 변합니다. 나이를 탓하기 쉽지만 실제 원인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방식은 당신의 다리 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당신의 근육은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작할 8가지 걷기 습관 실수와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게 걷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걸을 때 당신은 정말로 이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느린 속도로 산책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 당신이 항상 너무 느리게 걷고 있다면 운동을 통해 여전히 이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운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만 너무 느리게 걸으면 몸은 그 근육들을 충분히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대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약해지고 지구력이 감소하며 심지어 균형을 잃을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좀 더 빠르게 걷고 목표 속도를 가지고 걷는다면 근육들이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걸음걸이가 더 강해지며 심박수가 약간 증가하고 다리가 항상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게 걷는다면 근육들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만큼 강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너무 빨리 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속도를 올리면 됩니다. 당신은 안정적이고 적당한 속도를 원해야 합니다. 당신이 도전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속도는 무엇일까요? 느린 속도. 노인들은 보통 분당 60에서 70보 정도로 걷습니다. 만약 그 속도가 너무 느리면 분당 60보 이하, 신체 활동을 유지할 동기부여가 부족해져서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 7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속도는 보통 분당 70에서 90보입니다. 이 속도는 노인들이 지구력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몸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돕지만 과부하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빠른 속도. 노인의 경우 빠르게 걷는 속도, 분당 90보 이상은 몸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가 좋고 적절한 신체 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대화를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다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적당한 속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느리게 걷는 것이 익숙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긴 보폭으로 걷고 부드럽고 강하게 걷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다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균형이 향상되며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걷게 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근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걷고 있는 것인가? 지금 조금 더 노력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다리를 건강하고 튼튼하며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당 보통 몇 보를 걷나요? 두 번째 실수, 고개를 숙이고 걷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걸을 때 고개를 숙이고 걷는 자신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보도에 있는 균열을 확인하거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의하거나 단순히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실제로 당신의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균형을 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고개를 숙이면 온몸이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깨가 처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며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자세를 완전히 틀어지게 만듭니다. 자세가 틀어지면 다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부드럽고 고르게 움직이는 대신
다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만 당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반응 속도를 늦추며 심지어 넘어질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얼마나 자주 고개를 숙이고 걷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목과 어깨가 얼마나 긴장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균형을 잃거나 다리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에 걸을 때 턱을 들고 앞을 보세요. 발밑을 보지 말고 3m에서 5m 앞을 바라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는 목을 바르게 하고 다리가 제대로 정렬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근육들이 긴장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좋은 균형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걷게 되며 예전보다 피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다면 즉시 고쳐보세요. 당신의 다리는 감사할 것이며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며 강하게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걸을 때 자주 고개를 숙이나요? 세 번째 실수, 짧은 걸음으로 끌며 걷기. 당신은 걸음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나요?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않거나 다리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걸음이 짧고 끌리는 걸음이라면 그것은 큰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이러한 짧고 망설이는 걷는 방식은 다리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며 넘어지거나 쓰러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걸음이 이렇게 된 줄 모르고 있다가 다리가 약해졌을 때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작은 걸음으로 걷다 보면 걸음이 짧아지고 관절의 움직임이 적어지며 근육이 적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몸 전체를 사용하는 대신 당신은 작은 부분의 힘만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걸음을 조금 더 길게 내딛기 시작하세요. 너무 멀리 내디딜 필요는 없고 다리가 충분히 사용된다고 느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발이 지면에 닿는 방식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발바닥 전체를 평평하게 내려놓는 대신 먼저 뒤꿈치를 땅에 닿게 한 후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굴려가세요. 이 간단한 조정은 당신의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켜 걸음을 강하게 하고 균형을 개선할 것입니다. 거의 즉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을 끌지 않고 더 부드럽고 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를 많이 연습할수록 다리가 자연스럽게 힘을 되찾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걸을 때 자신의 걸음을 점검해 보세요. 짧고 끌며 걷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팔을 사용하지 않기. 걷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은 적이 있나요?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거나 평소보다 더 빨리 피로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리가 아니라 팔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는 동안 팔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팔을 옆구리에 굳게 붙여놓고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가방,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심지어 주머니에 넣어놓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팔은 걷는 동안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리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추가적인 노력은 당신을 느리게 만들고 근육이 더 빨리 피로해지며 심지어 자세가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 걷는 동작이 비효율적이 되어 균형을 잃거나 넘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세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고 걸음에 맞춰 팔이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리게 하세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때 왼팔이 앞으로 흔들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은 당신의 걸음에 추진력을 주어 더 가볍고 통제된 걸음을 만들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장점은 팔을 제대로 사용하면 순환이 개선되고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덜 피로하고 균형이 좋아지며 자신의 동작에 더 잘 맞춰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팔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이제 그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팔을 풀고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즉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한 다리, 더 좋은 균형, 더 부드럽고 쉽게 걷는 걸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기.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신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신발의 외모뿐만 아니라 걷는 느낌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짧은 거리를 걸은 후 발이 아프거나 평소보다 더 피곤한 느낌을 받는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신발이 당신을 몰래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발은 스타일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걸음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신발이 맞지 않거나 제대로 된 지지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발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근육을 상하게 하고 자세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무릎, 엉덩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발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 발이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발이 수년간 몸의 균형을 망가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고 지지력이 부족한 신발은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며 반면 너무 많은 쿠션이 있는 신발은 과도한 충격을 흡수하여 근육이 게을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너무 오래되면 더 이상 지지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발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발 아치를 잘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발은 외부가 닳기 전에 내부가 먼저 닳습니다. 그 신발을 몇 년간 신었다면 이제 그 신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걷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발과 발이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불편함, 딱딱함, 피로감을 느낀다면 이제 신발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적합한 신발은 걷기를 더 쉽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발들이 앞으로 수년 동안 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실수 6. 평평한 표면에서만 걷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걸을 때 항상 평평하고 부드러운 표면에서 걷나요? 아마도 동네의 인도, 쇼핑몰 또는 심지어 러닝머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평평한 땅에서 반복적으로 걷는 것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발을 항상 활동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평평한 지형에서만 걷게 되면 근육은 적응할 필요가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져 발이 더 약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언덕을 오를 때 비록 조금만 올라가도 종아리, 허벅지 뒤쪽, 엉덩이 근육은 더 열심히 작동해야 합니다. 풀밭을 걷거나 흙길이나 고르지 않은 표면을 걸을 때 작은 안정화 근육들이 활성화되어 균형을 잡고 협응을 돕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을 도전시키지 않으면 이 근육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너무 빨리 피곤해지거나 균형 감각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조금만 변화를 주세요. 산을 오를 필요는 없지만 걷는 동안 경사, 계단, 고르지 않은 표면을 추가하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인도에서만 걷는 대신 풀밭을 걸어보거나 항상 경사로를 이용하는 대신 몇 계단을 올라보세요. 가벼운 언덕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 근육들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은 빠르게 개선되는 결과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더 강해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며 걷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걷기를 할 때는 쉬운 길만 선택하지 마세요. 발에 필요한 다양성을 주면 발은 더 강하고 안정적이며 자신감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도와줄 것입니다. 실수 7. 비틀리거나 비정상적인 자세로 걷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걸을 때 비틀리거나 비정상적인 자세로 걷고 있는 자신을 본 적이 있나요? 피곤하거나 단순히 다른 생각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걷는 자세가 발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해 보이지 않아도 비정상적인 자세로 걷는 것은 실제로 당신의 관절과 근육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틀리거나 비정상적인 자세로 걷는다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발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이는 근육을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관절,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점은 통증이나 피로를 느끼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된 자세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비틀리거나 비정상적인 자세로 걷는 것은 주로 습관이나 자연스럽지 않은 걸음걸이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이동 중 균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세로 걷게 되면 몸은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근육과 관절에 손상을 줄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걷기 전 자신의 자세에 신경을 써보세요. 몸이 똑바로 서 있고 한쪽으로 비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머리와 어깨는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체중은 양쪽 발에 고르게 실어주세요. 걸을 때는 머리 위로 끈이 당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상상하며 몸이 직선으로 서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 자세를 조정하면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통증이나 관절 문제의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작은 변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걷는 자세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걷게 되면 발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여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비틀리거나 비정상적인 자세로 걷고 있음을 느끼면 즉시 자세를 바로잡아 주세요. 발은 감사할 것이고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7가지 걷기 실수 중 하나를 저질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고칠 시간은 충분합니다. 작은 조정들이 발을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실수 중 당신이 저지른 것은 무엇인지 깨달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 강하고 안정적이며 자신감 있게 걷기 시작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